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제일 크긴 합니다. 그동안 양영철 전임 집행위원장님이 한 5년 동안 영화제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시켜주셨고, 또 그 발판 위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어떤 의무를 좀 갖게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,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새로 의욕을 좀 가지려고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저도 뭐 초창기에 뭐 영화제에서 일을 하진 않았는데, 이제 저도 이제 영화제 일하면서 배우고 좀 전에 들었던 어떤 출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, 1980년에 부산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은 뭐 한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어떤 영화들을 이렇게 널리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단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가치나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자는 취지로 이제 처음 이제 한국 단편 영화제로 시작을 했고요. 그다음에 2000년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한국에 머물지 말고 좀 아시아까지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단편 영화의 어떤 네트워킹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부산 아시아 단편 영화제로 확대 개편을 했고, 2010년도부터는 이제 국제 무대를 이렇게 다 포괄할 수 있는 단편 영화의 어떤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허브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. 단편 영화가 낯설다고 뭐 인식이 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기존에 우리가 주로 보는 영화들이 어떤 장편을 기준으로 한, 그다음에 극장에서 개봉됐던 영화들이기 때문인데, 단편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규격화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,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중성 차원에서는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, 아마 이제 단편 영화제에 오셔서 단편 영화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우리 삶에 또 밀착된 영화들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 아마 그러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. 예, 뭐 키워드를 한 가지만 딱 고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,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장편이라는 포맷 안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어떤 설정이나 상황이나 뭐 전개 등이 펼쳐지는 반면에, 단편 영화는 아무래도 러닝 타임이 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그 안에서 되게 압축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내야 되는 미학이 되게 중심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, 오히려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런 좀 압축된 어떤 이미지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정서적인 여운들을 그 다음에 이어나가면서 오히려 스토리를 스스로 느끼는 그런 여운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느껴집니다. 뭐 물론 이제 저희 영화제는 국제 경쟁 영화제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출품이 된 본선 경쟁 부분은 뭐 물론이고요. 그런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어떤 프로그래밍이고, 그 밖에도 이제 초청 섹션들이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올해는 좀 그 틀을 바꿔가지고 월드 쇼츠라는, 그러니까 전 세계 단편 영화의 좀 흐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특별 섹션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.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프리즘이라는 섹션을 올해 좀 신설을 했는데, 미국의 마크 라파포트 감독이라든지, 그다음에 이탈리아 출신의 장마리 스트로브 같은 어떻게 보면 영화사 쪽으로 굉장히 미학적으로 중요한 뭐 거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의 단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 밖에도 뭐 뉴미디어 전시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회자되고 있는 뭐 VR이나 뭐 AR이나 인터랙티브 미디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미디어 패러다임들에 대해서 좀 관객들에게 직접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전시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, 그 밖에 이제 Short for Family라고 가족을 위한 이제 단편 섹션도 매년 있어 왔는데, 올해는 그걸 좀 확대 개편해서 섹션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베리어 프리 상영도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시민들하고 관객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 명칭이 주빈국이라고 이제 저희도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 다들 그렇게 이제 좀 알고 계시는데요. 그 주빈국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연도는 2012년입니다. 2012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머로 일을 처음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이제 부산국제 단편영화제가
지향해 왔던 그다음에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되게 훌륭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또 새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독특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혹시 한 나라의 어떤 단편 영화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예술에 대한 좀 심층적인 소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. 그래서 이제 첫 해에 프랑스로 주민국을 설정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국, 그다음에 스페인, 스웨덴, 오스트리아,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건국 150주년을 맞이하는 캐나다를 이제 또 선정을 해서 매년 이렇게 주민국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주민국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대륙별로 좀 뭐 아시아나 제3세계 국가까지 이렇게 좀 같이 영화를 좀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예, 뭐 영화가 굉장히 많죠.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뭐 장편 영화는 아닙니다. 단편 영화인데요. 저희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. 2012년 작품인데 스페인의 디에고 모디노 감독의 환상의 순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알리시아라는 작은 소녀가 이제 발레리나를 꿈꾸는 한 소녀가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오디션을 보러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바깥의 어떤 현실에 굉장히 이렇게 좀 차갑고 냉정한 현실들을 지나가게 되고 막상 오디션인 장소인 줄 알고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사실은 그 갱단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구문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인데 이 소녀는 너무나 순진하게 그 갱들 앞에서 본인이 준비했던 발레 공연을 하는, 그리고 그 발레 공연을 본 갱단들이 이렇게 감화가 되고 다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거든요.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영화제랑 어떻게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 저희 뭐 영화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순간을 위해서 거의 1년을 준비를 하거든요, 매년. 근데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실제로 영화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저희가 준비했던 영화들을 보시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인 순간들을 혹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면은 저희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화를 고르자면 환상의 순간을 골랐습니다. 뭐 아마 단편영화제, 부산국제 단편영화제를 이미 찾아오셨던 관객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또 올해 이제 처음 또 찾아주실 관객들도 계실 텐데요. 한 가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단편영화제 이제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들, 그다음에 부대 행사들,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만남들을 겪고 나시면은 아마 그동안 잘 몰랐던 단편영화만의 어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래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영화의 전당, 그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, 그리고 옥상 달빛 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모두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